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 자금은 2022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 같은 이제 기술 기반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1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비 창업자가 창업할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자기 비용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좋은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그래서 기술 창업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앱, 메타버스, AR, VR 그리고 뭐 콘텐츠,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아이디어 제품, 디자인 제품, 뭐 캠핑 용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1억 원이라고 써 있지만 평균 금액은 5천만 원이니까 이걸 받으면 한 5천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금을 받고 한 40시간 정도의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사업은 전담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멘토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금 받은 사업비를 지출할 때 어떤 자금을 지출할 건지 이제 멘토랑 상의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진도, 어려운 거 있는 그런 자문을 받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받으면 8개월 안에 돈을 쓰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월 안에 돈을 쓰고 돈을 다 못 쓰면 그 해당 비용은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1260팀을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밑에 중요한 부분은 일반 분야는 760명, 특화 분야는 50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는 우리가 흔히 자유공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이템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아이템 품목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좀 내용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야입니다. 기술 기반 창업 아이템이면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 다양한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주관기관에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곳을 하나 찍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몇몇 군데 대학교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는 곳은 한 20팀, 적게 뽑는 곳은 한 10팀 뭐 이런 식으로 10팀에서 20팀 사이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추가 배정도 뭐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특별한 부분은 청년을 60% 이상을 뽑고 중장년을 40% 이내로 뽑는다라고 해서 청년 쪽에 좀 비중이 둔 게 예년에 비한 좀 차등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 어쨌거나 비중이 좀 높아졌고 요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해서 프리스쿨 프로그램이란 거를 나중에 6월 달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창업 프리스쿨을 수업을 들으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수업 듣기 전에 미리 교육을 듣고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어떤 창업 활동을 해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우대가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창업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들은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접수를 하면 되고 내년에 내가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겠다는 분들은 금년 6월에 이 프리스쿨 과정을 들으시면 내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우수하게 좀 더 우대가 돼서 선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프리스쿨을 꼭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년에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준비해서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팀 760팀을 모집을 하게 되고 특화팀은 이제 500팀이 있는데 이 특화팀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소셜벤처 전형 벤처기업협회에서 100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100팀을 모집을 하게 되고 여성 창업가에게 100팀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린 경제라고 해서 저탄소, 아리백 이런 이제 탄소 경제를 실현하는 내용이 여기서 또 한 100팀 정도 모집이 되고 총 여기 100명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 부분이 또 지원이 되고 바이오, 자율주행 드론, 핀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00개 팀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창업 예정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개의 기관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서울에 계신 분이 한 대구에서 신청해도 되고 전라도에 계신 분이 경기도에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위에 보시면 이게 특화 분야는 여기 안에 폴들이 있기 때문에 큰 그런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집이 많고 TO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TO별로 경쟁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력고사 같은 그런 시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요 수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3대1, 어떤 데는 10대1. 이게 경쟁률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국 중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좀 내가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고 경쟁률도 좀 낮고 그런 기관들을 넣을 수 있으면 유리하겠죠. 신청 자격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2월 24일 시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로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요 안에 있는 내역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업 공고일 전에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요 이종업종을 창업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동종업종은 3년을 초과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판단 규정을 정해드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마이크를 만드는 제조업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만드는 제조업을 했는데 이 마이크 만드는 제조회사를 폐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 제조를 한다라고 이럴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예비 창업자가 됩니다. 동종업종입니다. 그래서 동종업종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야 된다. 내가 마이크 제조업을 했다가 마이크 제조업을 하지 않고 갑자기 화장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화장품 만드는 거랑 마이크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류상 전혀 다릅니다. 화장품은 바이오 쪽이고 마이크는 일반 제조업 쪽이죠. 그래서 이종업종 마이크가 화장품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 가능해요. 근데 마이크로 또 똑같은 마이크를 할 때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되고 부도나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2년을 지나야지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요 내용 문구입니다.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밑에 통계청 분류 포털에서 검색을 하셔서 코드 번호가 및 세세 분류 5자리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이종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 분야는 일반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분야고 특화 분야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 쪽을 이번에 한다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을 하는데 제가 여성 대표예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일반 분야는 자유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소셜벤처도 되고 여성 대표니까 이것도 되고 인공지능이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은 기본적인 이런 창업지원금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체, 체납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 제외 업종, 이제 향락업종 같은 거, 유흥업종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이 창업지원금을 현재 받은 분들 중에서 협약 완료일이 3개월을 넘는 경우도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이제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아서 창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 및 역할에서 기본적으로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은 창업을 장려하는 창업 지원금이기 때문에 협약 종료일 전 2개월 이전에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5천만 원 이상이 자금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이 2023년 1월 마감인데 한 2022년 금년 한 11월 정도에는 사업자 등록을 아무리 늦어도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통은 좀 더 일찍 하시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하시게 되는데 부가세 부분을 우리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좀 먼저 내야 되기 때문이죠. 소셜벤처로 지원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창업 후 3개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만족을 해야 소셜벤처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라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환수 조치다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셜벤처 하시는 분은 내가 소셜벤처가 되면 이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3개월 안에 인증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시간 의무 교육이 있고 전담 멘토와의 멘토링을 12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창업지원금은 공통적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정도 사업자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1년 동안만 이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게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천에서 1억 정도 여러분이 이제 평균 5천만 원 잘 받으면 1억 원 정도 여러분이 돈을 선정이 되시면 받을 텐데,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요 사업비 항목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외주 개발을 맡긴다든지 회사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나 뭐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걸 산다든지 아니면 3D 프린터 같은 걸 살 수도 있고요. 특허를 낼 수도 있고 인건비를 낼 수도 있는데,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친족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수료들, 뭐 세무사 기장 수수료, 그리고 뭐 회계감사비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강의나 멘토링 같은 걸 받으실 수 있고 광고비를 쓰셔도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가장 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창업 활동비라고 해서 여러분이 창업에 관련된 뭐 출장비라던가 여비, 다양한 아니면 비품, 뭐 A4지 산다던가 아니면 뭐 학습 도구 같은 거 살 때 월 50만 원 한도로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비는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창업자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3월 17일 4시까지 기본적으로 접수 마감입니다.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접수 홈페이지는 kstartup.go.kr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한 부를 여러분이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고, 서류 평가를 한 2배수 내외로 합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을 경우 20명 정도를 면접을 봐서 10명 합격, 10명 탈락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10분 발표, 20분 이상 질의응답,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사업에 대해서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류 평가에 뭐 가점 사항이 있는데요.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이 있으면 1점, 경진대회 수상하신 경우 2점,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1점, 감염병 관련된 점수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 면제 대상은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평가 지표 사업계획서 항목인데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있습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요 4가지 지표 중에서 특히 앞에 있는 문제인식이나 실현 가능성 이쪽 부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뽑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뒤로 가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 이제 창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이 앞부분보다는 이 성장 이런 쪽이 점수가 되고요. 평가 점수표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까지 여러분이 접수를 하시면 한 5월 달까지 평가를 거쳐서 한 6월 정도부터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유의사항 내용들은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허투루게 쓰거나 국비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셔야 되고, 다른 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여기 내용들이 유의사항을 설명을 좀 많이 안 드리지만 꼼꼼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주관기관별 이런 연락처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몇 군데를 셀렉트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좀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가점 부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번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술 기반 창업 아이템이 있는 분들을 뽑는다. 그리고 자유롭게 뽑힐 수도 지원할 수 있는 자유 일반형도 있지만 특정화된 특화된 쪽도 한 500팀을 모집하고 청년과 장년의 비율로 나눠서 모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점은 이 공문에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보통 부담금들이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하고 창업의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아직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분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비 창업 패키지 2022년도 영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